자, 오늘 물가지수가 잘 나와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. 오랜만에 이 정도로 큰 상승이 있는 것 같은데 테슬라가 8%, 그리고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3% 이상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. 그리고 금융주들도 전체적으로 6% 상승했는데 월스파고, 시티그룹, 모건 스탠리, 골드맨삭스 금융주들 실적 발표가 한 5개 정도 있었는데 단 하나의 은행도 실적이 부진해서 나온 게 없습니다. 물론 내일 또 은행들 실적 발표가 있고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이 금융주들 다우존스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겠지만 일단 오늘은 거의 완벽하게 모든 실적 발표들이 잘 나왔습니다. 자, 근본적으로 어제 PPI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전부 다 하회했었죠. 전년 대비, 전월 대비 둘 다 예상치를 하회해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. 그리고 CPI 물가지수도 오늘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는데 헤드라인은 예상치에 맞게 나왔고 근원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. 여기 근원 지표를 보시면 3.2%로 나왔죠. 예상치가 3.3%였는데 오히려 지난달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연준위원들이 나와서 인플레이션이 2%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증시가 상승할지 떨어질지 확인을 하려면 다음 주에 트럼프가 취임식을 하고 어떤 정책이 나온지 잘 지켜봐야 돼요. 오늘 연준위원들이 나와서 특히 윌리엄스 연준위원이 나왔는데 이분이 뉴욕 연은 총재라서 서열이 꽤 높은 사람입니다. 이 연준위원이 나와서 잘 설명해줬는데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가 가장 큰 불확실성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반대로 생각하면 트럼프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최근에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. 인플레이션이 다시 생길까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근원 물가지수가 낮게 나오면서 채권 금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10년물 채권 금리인데 4.8%에서 4.6%대로 내려왔어요. 아직까지 장기 금리가 높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하방 압력이 있을지라도 이제 연준이 완화적으로 나올 거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. 거기다가 금융주들도 모두 실적을 잘 내놓으면서 이번 주부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는데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. 나스닥 추세를 보시면 여전히 하방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.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이 하방 추세의 상단까지 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목요일 장 시작하기 전에 소매 판매 지수가 나오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나스닥이 이 하방 추세를 돌파하는지 이제 이쪽 상방 추세에 돌아오는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하방 추세로 계속 내려가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내일 지표로만 그걸 결정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트럼프 취임식이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지 아니면 다시 이쪽 상방 추세로 돌아오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개별 종목들 또 다 확인해보면 비슷한 추세예요. 테슬라도 오늘 8%나 주가가 뛰어서 여태까지 크게 하락한 거를 하루 만에 만회했습니다. 그래서 이쪽 상방 추세의 거의 다 와닿아가고 있고요. 이게 나스닥이랑 굉장히 비슷하죠. 나스닥도 보시면 이쪽 상단까지 와 있는 상태고 테슬라도 이쪽 상단까지 와 있는 상태고요. 오늘 아이온큐 주가가 33% 뛰었습니다. 마찬가지로 상단 추세에 걸쳐져 있죠. 아이온큐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메릴랜드 주지사가 메릴랜드 주를 전 세계 양자 기술의 수도로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퀀텀 쪽에 27 밀리언 달러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주가가 크게 반등했습니다.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 27.5 밀리언 달러를 양자 쪽에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모두 아이온큐에 주는 게 아니고 대부분을 가져가겠지만 일부만 아이온큐에게 그 투자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수치가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. 물론 추후에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주가가 하루 만에 40% 뛰는 거는 데드캣 바운스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여전히 아직까지 이 상방 추세에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. 만약에 이게 데드캣 바운스라면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도 양자 쪽으로 그 많은 관심이 가지고 있고 굉장히 유명한 팟캐스트에서 마크 저커버그가 양자에 대해서 젠슨 황이랑 거의 비슷한 기조로 양자는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주가가 크게 또 추가적으로 하락했었죠. 이번 주 월요일에.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. 왜냐면 이 조 로건이랑 마크 저커버그가 얘기했던 것 자체가 이제 관심이고 많은 투자자들,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. 물론 그만큼 변동성이 크겠지만 그래도 이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악재로만 볼 거는 아닙니다. 여튼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가 33%나 뛰었고 이제 여기 상단
9까지 와 있고요. 리게티 주가도 22% 상승해서 이제 9불 돌파하고 12불 가까이 왔습니다. 12불에 저항선 있고 여기를 돌파하면 또 신고가까지 시도를 해볼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데드캣 바운스 영역이라서 주의는 필요합니다. 그리고 리플 주가도 거의 신고가 가까이 달려가고 있는데 신고가를 뚫었네요. 3불까지 올라갔고 한국 시간으로 1월 16일 아침 9시 21분에 전 연방검사 제임스 필러는 SEC가 현재 진행 중인 리플 사건에 대한 개시 요약을 제출했다고 언급했습니다. SEC가 서류 제출을 했다는 것보다 이 소송이 실패할 가능성을 더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. 리플 관련해서 소송 관련된 또 추가적인 보도가 있으면 속보로 다뤄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영상의 요약, 생산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오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눌려있던 이 시장이 급등했고 사실 이제 악재가 별로 없는 상황이죠. 주가가 최근에 부진했던 이유가 이 물가지수가 높게 나와서 연준이 매파적으로 긴축적으로 나올 거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던 건데 이제 물가지수가 괜찮게 나오니까 이제 악재가 별로 없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주의를 해봐야 되는 거는 다음 주 월요일에 트럼프가 취임식을 하고 관세 그리고 규제를 많이 하기 시작하면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증폭될 것이냐 봐야 됩니다.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관세를 많이 하기 시작하면 물가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게 연준이 기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려면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고 규제를 급하게 하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하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도 시장이 염려하던 부분은 좀 해소가 됐습니다. 물가지수가 잘 나와서 시장이 급등했고 앞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을지는 다음 주 트럼프 취임식 그리고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 다음 주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점들을 단기적으로 염두에 두고 시장을 보시면 주가가 오를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정확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리고 리플 관련된 속보가 있으면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